자, 여태까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쭉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중국이 여태까지 어떤 입장을 보였는가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한번 살펴봤고,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중국은 여태까지 중국의 그 러시아에 대한 이해관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태까지 지금 현재 발전되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중국과 러시아 관계 발전 추이를 이제 살펴보면은 2013년도에 이제 최초 시진핑이 대통령 권좌에 오르고 이때부터 이제 시진핑 1기 외교안보 정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이 당시만 해도 그 시진핑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서태평양 이 지역 패권을 우리가 미국과 함께 장악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푸틴의 그 당시의 컨셉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태평양을 미국과 우리 중국이 이제 나눠서 이제 장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형 대국 관계다 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리드하고, 그러나 여기 대해서 오바마는 별 관심이 없었고, 그러면서 또 그 당시에 이제 서구하고는 긴밀히 협력한다 이런 게 이제 컨셉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등장한 다음부터 미중 간의 무역 통상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증폭되어 왔고, 자, 그러면서 시진핑은 이제 기존 노선을 완전히 여태까지 해왔던 게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2기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대국 외교다, 신형 국제관계다, 그러면서 늑대 전사 외교다, 뭐 이런 걸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이런 다음부터는 이제 푸틴한테 러시아로 완전히 경사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푸틴하고 시진핑 관계가 대단히 돈독해졌고 2017년 이래 무려 40회 이제 회동을 했다. 그리고 자, 푸틴이 이제 2014년 크림반도를 이제 합병한 다음부터 계속 나토로부터 그 안보 위협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4년 뺏길 때는, 자, 탈취 당할 때는, 그때는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하던 것이 나토였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중심 잡고 2년마다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계속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제 강력 대응책들을 강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이런 가운데, 자, 이런 그 분위기하에서 이제 푸틴은 대단히 그 위협을 느끼고, 자, 중국의 지지가 우리 러시아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얘기대로 이제 2014년도에 그 당시에 나토 정상회담이 웨일즈에서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레디니스 액션 플랜에서 자, 어떻게 이제 준비 태세를 갖출 건지, 그러면서 나토의 패러다임 자체가 계속 바뀌기 시작한다. 2년 뒤에 와르샤바에서는 마찬가지 어떻게 억제하고 어떻게 방어 대책을 강화할 건지 이런 문제 나토에, 그다음에 2018년도는 집단 방어 지도 체제를 이제 구축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토 차원에서 계속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푸틴은 시진핑의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중국과의 그 밀착 관계를 그때부터 계속 해가 갈수록 이제 강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푸틴은 자, 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 비약적으로 이렇게 경제 발전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고무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시진핑은 자, 푸틴의 어떤 대서방 단호함에 대해서 경탄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독일의 메르켈 수상도 푸틴 앞에 가면 작아지고, 무슨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도 마찬가지. 푸틴 앞에 왜 이렇게 백인 그 지도자들이 푸틴 앞에 가면 전부 작아지는가? 내가 볼 때 이 백인들은 상당히 좀 무서운데, 예컨대 시진핑 같은 경우에 자기는 그 백색 공포가 있는데 하면서 이제 푸틴의 대서방 단호함에 계속 경탄을 해왔다 이렇게 서로 이제 좋은 점을 그렇게 이제 인정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고. 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이 이제 발발하고 그 이후부터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는 어떻게 발전이 되냐 하면은, 우선 러시아는 중국에 이제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러시아의 파트너십 지속 이걸 계속 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국제 무대에서 이제 반미국 반서방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려면은 푸틴과 이제 같은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시진핑의 그 생각이고, 그러면서 이제 덩달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위상은 하나씩 이제 계속 고조돼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서방 진영이 자 이제 이 푸틴을 다루는 차원에서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긴장 완화 시도를 하면서 제발 너들 푸틴한테 군사무기 이런 지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도 지금 신경 쓰게 급급하니까 절대로 대만 침공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메시지들을 계속 중국한테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다. 점점 다가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이제 2014년 이후로 크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2014년 이전에는 사실은 러시아가 이 큰 형이고 중국이 그 밑에서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협력해 왔는데, 그러나 2014년 이후부터 계속 러시아 이제 이게 위상이 줄어들면서 또 이 나토로부터 그 위협 이런 것들은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그 중국을 갈구하는 것이 푸틴이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중국이 위에 있고 그 밑에 러시아가 있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 러시아는 그야말로 이제 그 사회주의 공산 진영에서 그 선생님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그로스 레아마이스타 이거 완전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폰데아 소비에트유니온 레아는 그러니까 자 이게 소련부터 레안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하이스트 지겐 레아는 해서 이거 완전히 승리를 배우는 것이다. 이게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동구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자 이 소련을 국가 모델로 이제 국가를 전부 형성을 했기 때문에 건국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러시아의 소련의 구소련의 모든 체제가 다 이제 그 모델이 된 거, 국가 모델이 된 거죠. 이런 의미에서 과거에는 러시아가 이런 지위를 누렸는데, 그러나 요새는 이제 중국 제품은 완전히 하이텍인데 반면에 러시아는 완전히 그 질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구매력도 없을 뿐더러 시장도 그 빈약하고, 그리고 오로지 그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이제 석유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완전히 나라 꼴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영향력이 좀 더 강해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그 동계 올림픽 때 이제 극단적인 경우가 올림픽에 이제 그 푸틴이 참가를 했는데 푸틴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Allein auf einer leeren Gästetribüne, nicht aber beim Zentralkomitee der KP.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연단에 지금 저 기빈석, 해외 기빈석, 뭐, 이 텅텅 빈, 여기에 쭈그리고 푸틴이 앉아 있었다. 그러나 옛날 같으면, 자, 러시아 무슨 뭐, 황제가 왔다, 대통령 왔다 하면은, 그야말로 공산당 뭐 최고 뭐 이런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센트럴 코미티, 자, 중앙위원회,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여기에는 코빼기도 못 내밀고 단지 외롭게 텅 빈 외빈석 거기에 스타디움 그 외빈석에 이제 앉아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 3월부터 이제 시진핑 3기가 시작이 됐는데, 자, 여기 안보영제 보면은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3기 그 외교정책 핵심 목표는 반미 대국 외교다. 그러니까 반미 신형 국제관계다. 철저하게 미국에 반대하는 그런 노선을 시진핑이 지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남 무제한 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증거고. 그러면서 이 아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했다. 이거는 그야말로 Chinese Assent 해서 중국의 그 동의를 했다는 좋은 증거다 이런 얘기죠. 아까 얘기대로 이제 2월 4일 날 자 무제한 협력을 하고 20일 뒤에 우크라이나를 쳤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는 자 중국은 계속 그 러시아의 어떤 이런 허위 정보 디스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그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계속 러시아에서 나오는 그런 허위 정보들만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안보 분야에서도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확연하게 반미 정서, 반미 이거를 이제 완전히 합의를 해서 그야말로 공동의 적이 바로 미국이다. 이게 이제 완전히 시진핑 3기 지금 현 시점에서의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이제 공통된 이해고, 그 다음에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100% 이제 반대하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스탠스를 취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인 파트너다 하면서 펠젠페스트에서 이제 완전히 바위돌처럼 견고하다, 이제 전략적 파트너 관계가. 자, 그렇다는 얘기고. 자, 왜 또 시진핑이 푸틴에 주목을 하고 지지를 해야 하냐 하면은, 만약 이번 전쟁에서 푸틴이 패배하고 그 다음에 푸틴 후임으로 예컨대 지도부가 등장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민주정권을 수립했을 경우에 이것은 엄청나게 중국한테는 큰 대재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푸틴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시진핑 관심은 나는 절대로 이 푸틴과 같은 그런 운명을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는 옛날에 91년도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맺어진 그런 결과물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가 이 꼴이 났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다수민족 뭐 이런 것들로 똑같은 갈등을 안고 있는 우리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자, 이번, 푸틴을, 이번 전에서 반드시 이기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큰 철학을 이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푸틴 관심은, 자, 이제 또 이제 중국으로부터 배울 거는, 야, 얘들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인터넷을 잘 통제를 해서 주민들을 저렇게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언론 통제가 그렇게 잘 되는가. 자, 이거 얘들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러시아하고 경제 분야는 지금 무역이 활발하다. 특히 이제 금수 조치가 내려지고 여러 가지로 생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중국도 덩달아 43%를 증가하면서 수출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은 또 이제 이 러시아로부터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을 600억 유로 작년에 수입을 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 내 가스 사업 이게 이제 완전히 활기를 띈다 하면서 러시아가 중국 3회 가스 공급국이고, 그냥 앞으로 25년 동안 이제 1000억 유로 상당의 석유가스를 이제 러시아가 중국한테 공급하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스 파이프라인을 새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는 야, 달러 이거 좀 너무 지금 현재 신경 쓰인다. 지금 현재 제재도 당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기축 통화 달러 여기서부터 탈피하자 해서 달러리 지어룩스 프로세스에서 탈달러화, 이 탈동조화 뭐 이런 그런 얘기인데, 자, 이게 탈달러화 하자 그러면서 루블화로 할까 아니면 인민표로 할까. 자, 이것을 이제 양국 무역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인민표는 지금 전 세계 통화량의 2%를 차지하는데, 그러나 앞으로 2, 3년 내에는 이제 7%까지 올라갈 그런 전망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은, 자, 러시아가 중국을 훨씬 더, 필요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이 공세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하고 우크라이나 관계도 이제 이해관계 살펴보면은 사실 전쟁 나기 전까지만 해도 양국은 대단히 양호했고, 그 다음에 89년도 천안문 사태 때 이제 국제제재로부터 중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이제 세 나라 중에 우호협력국 세 나라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였다. 그러면서 또 중국의 항모가 세 척이 있는데 항공모함 그 중에 맨 첫 번째 거는 우크라이나산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서 2013년도에 이제 양국 간에는 원조협정 체결이 됐는데, 자,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이제 제3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호한다. 이런 내용들도 전부 들어갔을 정도로 우크라이나 중국은 이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국은 2014년도에 이제 크림반도가 소련 합병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번 전쟁이 나면서 우크라이나 이제 푸틴한테 제발 공격을 좀 중단해 줄 것을 중국한테 간청을 했는데 제발 저 푸틴 좀 말려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자, 여기 대해서 이제 뚜렷한 그 대답이 없다, 중국으로부터. 그리고, 셀렌스키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시진핑과 통화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시진핑은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지금 베이징에는 우크라이나 대사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중국 경제 관계도, 자, 우크라이나 무역, 중국 입장에서부터 0.5%밖에 안 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부터 곡물 수입, 철광석 수입, 그다음 군사 장비 수입 이런 것들은 그 의미가 있을 정도로 이제 규모가 크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번 전쟁 이후로 그동안에 중국의 모든 물품들이 다 철로로 자 유럽을 통과했는데 이런 것들이 한 35%가 지금 격감이 됐다.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전쟁 직전까지 우크라이나는 자 중국의 제3대 무기 지원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구축함 가스터빈, 상륙정, 해군 레이더, 전차 디젤 모터 이런 것들을 전부 우크라이나로부터 중국은 수입을 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전쟁 발발 이후에 이제 중국 최대 딜레마는 자, 러시아도 우리 무기 협력국이고,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도 그런데 전부 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차단당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컨대 중국이 지금 무슨 무기를 제공했을 경우 이거는 또 국제사회 그 제재 대상도 되고, 이기 때문에 지금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